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나가는 5분 대기조입니까? 거절 한 번 못하고,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허허실실 웃어주다 보니, 어느새 여러분을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종 부리듯 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거나 명치 끝이 답답해진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칼에 가깝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네, 알겠습니다 하며 남의 기분이나 맞추다가 정작 여러분의 인생은 텅 빈 껍데기처럼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남을 배려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호구 취급이라니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서리빨 같은 지혜를 빌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멍청하게 당해주기만 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끝장내려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네,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훌륭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정말 참는 자에게 복이 오던가요? 아니면 참는 자를 만만하게 보고 더 밟으려 들던가요? 제가 수천 명의 사연을 들어봤지만 무조건 참아서 복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화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참고 배려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고마워하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오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 호의를 베풀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2번 베풀면 이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3번 베풀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4번째에 거절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라며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친절이, 배려가, 인내가 상대방에게는 그저 만만한 먹잇감이라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그렇게 여러분을 종부리듯 하는 그 사람이 다른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세상 없이 깍듯하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설설기고 꼬리를 내리면서 왜 유독 여러분 앞에서만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할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일까요? 물론 그 인간의 인성이 바닥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진실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농담을 해도 웃어넘겨주고 곤란한 부탁을 해도 결국 들어주고 약속을 어겨도 이해해주니까요.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학습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못하는구나. 가슴이 쓰리시죠. 인정하기 싫으실 겁니다. 나는 그저 배려심이 깊었을 뿐이라고, 싸우기 싫어서 평화를 지켰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옷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악연을 만나 인생이 꼬이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야 할 악연을 가슴에 품고 애지중지하며 스스로 병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친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묻기도 전에 대뜸 돈 좀 빌려달라거나 자기가 파는 물건 좀 사달라고 합니다. 거절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아휴, 내가 지금 형편이 라고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은 귀신같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야,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내가 금방 갚을게. 결국 여러분은 또 지갑을 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밀려오는 그 찝찝함,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 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합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돈 빌려간 그 친구, 제 날짜에 돈 갚던가요? 아닙니다. 연락 두절되거나 갚으라고 독촉하면 오히려 친구끼리 쪼잔하게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마음까지 다치는 완벽한 시나리오죠.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자식 키울 때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서 다 퍼주셨죠.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라서 우리 자식만큼은 기죽지 말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고마워합니까? 천만에요. 부모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라며 대못을 박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짐짝 취급하고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걸 큰 유세라도 부리는 양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식 밥 한 끼 더 챙겨주겠다고 아픈 허리 부여잡고 부엌에 들어갑니다. 이게 종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는 착한 게 아니라 멍청했습니다. 너무 아픈 말이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착함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무기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남에게 천사 같은 미소를 짓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영혼이 말라비틀어지는데 남의 부탁 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 착해지십시오. 아니, 착한 척하는 겁쟁이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 그거 칭찬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기 좋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 선을 넘을 때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반응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욕을 하고 멱살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품위 있게, 그러나 아주 서늘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썼던 방식이 따뜻한 온돌이었다면 이제부터 보여줘야 할 방식은 베일 듯 차가운 얼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한번 보세요. 혹시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눈에는 생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억지로 참느라 생긴 화병의 증거입니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참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그래도 내가 참으면 친구 사이 안 깨지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아서 조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희생양이라서 조용한 겁니다. 그 평화는 가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내가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나마 있던 인연들이 다 떠나버리면 외로워서 어쩌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기 시작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애초에 여러분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쓰레기 같은 인연입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왜 그걸 아쉬워하고 붙잡습니까? 오히려 치워줘서 고맙다 하고 박수 칠 일입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귀를 기울여 줍니다. 내가 거절하면 나의 사정을 이해해 줍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참고 희생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착취당하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의리라고 착각하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내 감정이 누군가의 감정바지로 쓰였다는 사실이 분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분노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미안해하셔야 합니다. 남 눈치 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홀대했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 분노와 반성이 있어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 다시는 나를 종 취급하게 두지 않겠어. 이 다짐이 서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예스맨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노라고 말하려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심장이 벌렁거릴 겁니다. 상대방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다시 꼬리를 내리고 싶어질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기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특히 무례하고 선 넘는 인간들을 제압하는 건 고도의 심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의 고수들이 사용하는 비법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빛, 상대방의 길을 꺾어버리는 침묵의 기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한마디의 말.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여러분 눈치를 보고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에 자식들이 눈치 보며 설거지를 자처하고 돈 빌려달라던 친구가 내 눈빛 한 번에 꼬리를 내리고 나를 무시하던 지인이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는 상황을요. 이게 꿈 같은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단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무례한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결정적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바로 가짜 웃음을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데도 혹은 은근슬쩍 내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하는데도 허허 웃어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웃음 당장 거두셔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약한 개가 강한 개를 만나면 배를 뒤집어 까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나는 너를 공격할 생각이 없으니 제발 나를 물지 말아달라는 항복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 앞에서 짓는 그 사람 좋은 미소가 저들에게는 바로 그 항복 신호로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웃어주는구나. 내가 선을 넘어도 공격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먹잇감이 되기를 자처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연습하십시오. 무표정이 무기입니다. 누군가 선 넘는 말을 할 때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네킹처럼 표정을 지우고 건조한 눈빛으로 상대를 3초간 빤히 응시하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이 10마디 욕설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특히 자신이 무례한 짓을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그 무표정한 침묵 앞에서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왜 안 웃지? 화났나? 내가 실언했나? 하고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0.1초 만에 내내하고 대답해주고 웃어주니까 그들이 마음 놓고 날뛰었던 겁니다. 이제 그 박자를 깨버리십시오. 두 번째 기술은 거절할 때 제발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절할 명분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내가 지금 적금이 묶여 있어서 혹은 아들이 쓸 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절이 아니라 나를 설득해달라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이유를 해결해 주려고 듭니다. 적금 깰 때까지만 쓸게라거나 아들한테는 말 안 하면 되잖아라고 받아칩니다. 진정한 고수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렵겠네. 내 원칙이라 안 돼. 마음이 내키지 않아.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십시오. 왜 안 되냐고 물으면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하십시오. 그냥 어렵다니까.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안 내킨다는데, 내 원칙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설명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는 을이 되어버립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통보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안 해.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세 번째 기술은 상대의 질문을 되돌려주는 반사 기술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뭡니까? 요새 자식들이 용돈은 좀 줍니까? 그 나이 먹도록 모아둔 돈은 좀 있으세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이런 무례한 호구조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순진하게 다 대답해주고 나서 집에 와서 찜찜해 하셨죠. 앞으로는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되물으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묻는 겁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죠? 혹은 그 말을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이 한마디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답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무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 라며 말꼬리를 흐릴 겁니다. 그때 쐐기를 박으십시오. 남의 사생활이 왜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본인 인생이나 신경 쓰시죠. 물론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실례되는 질문이네요.
하고 고개만 돌려버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취조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을 상대방 코트로 넘겨버리십시오. 그 불편한 공기를 상대방이 감당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싸움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감이 뭔지 압니다. 그렇게 차갑게 굴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나보고 독해졌다고 정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만해서 붙어있던 파리떼들은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청소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오히려 존중해 줍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내 친구가 이제는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인간관계는 시소놀이와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낮게 엎드리면 반대쪽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닥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내려다본 겁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순간 그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인생 없이 자식만 바라보며 쩔쩔매니까 자식은 부모를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자식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노래 가사처럼 자식을 위해 좋은 거 다 양보하고 찌꺼기만 먹는 게 사랑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그건 자식에게 우리 엄마는 아무거나 줘도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꼴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드십시오. 좋은 옷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입으십시오. 엄마도 맛있는 거 좋아해. 나도 좋은 거 입을 자격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취향이 있고 욕망이 있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습니다. 무표정 짓기, 설명 없이 거절하기, 질문 되돌려주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려니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들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었을까요? 왜 우리는 남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토록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을까요? 이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배운 기술을 며칠 흉내만 내다가 다시 예전의 호구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작심삼일이 되어 결국 또 상처받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하며 체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을 제압하는 기술을 넘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고 죽는 날까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만드는 법.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홀로 서는 즐거움을 누리며 남은 인생을 왕처럼 여왕처럼 사는 비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람을 놓지 못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에 전전긍긍했던 진짜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외로움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될까봐,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쓸쓸한 노인이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고립되어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남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결핍의 상태라면 고독은 내가 나 스스로를 채우는 꽉 찬 상태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고귀한 고독을 택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어도 내 입에 맛있는 반찬 넣어주고 혼자 산책을 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자식 기분 맞추고 배우자 눈치 보고 친구 비위 맞추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는 들여다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내 마음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피를 흘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주인도 돌보지 않는 집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남에서 나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과일이 생기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지 말고 여러분 입에 먼저 넣으십시오. 좋은 옷이 있으면 아껴뒀다 며느리 주지 말고 오늘 당장 택 뜯어서 여러분이 입으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생각은 쓰레기통에나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왕처럼 여왕처럼 대접해야 세상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합니다. 여러분이 낡고 해진 옷만 입고 다니면서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말하면 세상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아무거나 던져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품위를 풍기면 감히 누구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갑옷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닙니다. 진짜 알짜배기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50대, 60대, 70대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자식들 다 키워놨고 직장에서 은퇴했고 이제야말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왜 남의 기분이나 살피며 낭비하려 하십니까? 싫은 사람과 억지로 밥 먹으며 소화제 먹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 가서 꽃구경을 하십시오. 남의 인생에 조연으로 출연하느라 평생을 바쳤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야 할 때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발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멍청해서 다 퍼줬어. 내가 바보같이 살았어라며 가슴 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고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착한 마음을 이제는 방향만 살짝 돌려서 여러분 자신에게 베푸십시오. 남에게 퍼주던 그 정성으로 여러분의 몸을 돌보고 마음을 챙기십시오. 법정 스님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영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끄십시오.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떠드는 소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진정한 인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촛농처럼 녹아 없어져 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이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씨앗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싹 틔우십시오. 멍청한 착함이 아니라 현명한 단호함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서늘한 침묵을 선물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먹기 싫은 반찬은 미뤄두고 가기 싫은 모임은 안 간다고 문자 보내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와 스스로를 지키는 품위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지혜의 씨앗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그리고 더 많은 분께 이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